들으면 삶이 변화되는 글. 사람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 대개 그것은 가장 힘들고 서러운 순간에 찾아온다. 너무 지친다, 포기하고 싶다 말이 나올 정도로 괴로운 시점이라면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삶이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일 가능성이 크다. 고통의 끝자락에서 변화와 성장이 시작된다. 다른 사람에게 너 자신에 대해 설명하지 마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필요 없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을 테니.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해보기. 그리고 눈물 나고 흔들리고 힘들어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기. 가끔씩 대단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 느낀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멘탈이 약하다고 착각하는 것 같더라. 근데 성공한 사람도 똑같이 힘들고 괴롭고 밤마다 울고 도망가고 싶어도 아침에 다시 나오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겁쟁이 같아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밤에 침대 위에 누워 겁쟁이 아닌 사람이 없더라. 멘탈 강한 사람도 똑같이 상처받고 힘들다. 그러나 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아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이건 터널이다. 언젠가 빛이 보일 수 있다. 거기에 멈춰서는 순간 동굴이다. 이 글을 읽으니 윈스턴 처칠의 말이 생각납니다. 지옥길을 걷고 있다면 계속 걸어 나아가라. 왜 지옥에 멈추려 하는가? 언젠가와 나중에라는 씨앗을 뿌려봤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일단 시작해야 한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 기대하세요. 내일의 날씨, 이따가의 점심 메뉴, 오랜만에 시내 외출, 개봉할 영화와 새로운 드라마.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힘은 지치지 않는 기대에서 나옵니다. 오늘 점심으로 먹은 달걀 샌드위치가 형편없었대도 저녁으로 먹을 소고기 덮밥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보기로 한 영화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취미는 100번을 기대하는 것, 실망할지라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 뒤에는 각자의 코충과 내면의 싸움이 존재한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 친절하라. 당신이 마주치는 사람 모두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타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허나 그럴지라도 분노와 원한을 품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으며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다. 훌륭한 사람이란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은 이가 진정 훌륭한 사람이다. 개그맨 박명수의 멋진 말,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달리면 뒤에서 누가 나를 밀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내가 느긋하게 걷고 있으면 뒤에서 나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손흥민 선수가 남긴 말, 제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혹독하게 훈련했어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손흥민 존 또한 재능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입니다. 2011년 여름에 지옥 훈련을 시작으로 시즌 중에도 일정 기간 일상 선발로 출전하지 못할 때마다 아버지와 저는 따로 슈팅 훈련을 가졌습니다. 함부르크 두 번째 시즌에는 6개월 동안 매일 슈팅 훈련을 하기도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 이런 제 모습이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겉모습입니다. 힘들었던 과거와 뒤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날이 훨씬 많았어요. 좌절하며 눈물을 흘린 순간도 많았고요. 사실 지금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살고 있습니다. 겉모습에서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속 과정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뭐든 그냥 얻는 법은 없습니다. 수많은 연습, 반복, 훈련 등 피나는 과정이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함은 최소 3년, 1000일 이상 지속해야 비로소 성과가 나타난다. 3개월 만에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설픈 노력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악착 같은 의지가 필요하다. 피로에 지쳐 있을 때 자신을 냉정히 돌아보기란 결코 불가능하다. 활기차게 즐길 때에는 누구도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가 한심하고 사람들이 싫어질 때 내가 지쳤다는 신호라 생각하고 충분히 쉬어라.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배려다. 게으름, 화남, 스트레스 등은 결국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한다. 신체가 이런 감정적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만큼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고통 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생각보다 남들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사람들보다 몰래 비꼬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이러한 사람을 볼 때마다 니체의 말이 떠오른다. 뱀은 우리를 물어 상처를 입히면 크게 기뻐한다. 아무리 저차원적인 동물이라도 타인의 고통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의 기쁨을 상상하며 크게 기뻐하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동물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이다. 타인의 기쁨을 상상해 크게 기뻐하는 것 또한 지성인의 특권이지 않을까 싶다. 정말 그렇다.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 못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모르고 착한 사람은 못된 사람이 얼마나 못된지 모른다. 어느 철학자가 말하길 인생은 99%가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도 비극입니다. 우리는 다 죽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목적은 가끔씩 오는 즐거움과 행복과 같은 빛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함께 사선을 돌파하는 친구들이 곁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있는 힘을 다해 버티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개개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나를 위해 옆에서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큰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땅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정체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체도 곧 성장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성장은 순차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노력의 임계점이 뚫릴 때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 진정 강한 자라고 공자도 강조했습니다. 많이들 착각하는 사실 성공하면 한동안은 행복하고 기분이 좋지만 딱 그때뿐입니다. 행복은 일상에서 찾으려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입시 성공하면, 취업 성공하면, 결혼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언제나 행복하고 일상적으로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입시든 취업이든 뭘 준비하실 때 스스로 탓하고 상처 주면서 하지 마세요. 행복을 일상화하는 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